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가정법원 전종희 조사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치매 공공 후견인으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 가정법원의 후견 사무감독 전반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공공 후견의 경우 대부분 특정 후견인과 특정 후견 감독인이 함께 선임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감안해서 가정법원의 특정 후견 감독 사무 및 그 절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감독 절차에 앞서서 먼저 법원의 후견 감독 사무가 어떤 목표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 감독 사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 제도의 기본 이념을 잘 알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법원의 모든 결정은 이 기본 이념에 따라 결정되고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후견 제도의 기본 이념,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 잘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첫 번째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해서 후견이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임의 후견이나 위임이 우선이 되고 그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법정 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보충성, 그리고 세 번째,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 분들께서도 개별적으로 그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 특정 후견이 개시되었고 또 그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의 후견 감독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후견 감독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적절히 잘 수행하고 있는지, 즉 치매 공공 후견인의 경우 대부분 특정 후견인이시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통한 후원, 그리고 특정 사무에 관한 대리 행위, 이런 영역이겠죠.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을 통해서 우리 피후견인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누리고 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부족함 없이 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후견 제도로 이용하는 모든 피후견인의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독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감독 담당자들은 앞서 언급한 후견 제도의 이념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후견 감독 시 견제와 후원, 그리고 적시 개입이라는 수행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후견 감독인 분들과 법원 감독 담당자는 후견인이 적절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견제하고 또 필요시 적절히 권한 행사를 하도록 지원하며 관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위기가 생기거나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적시 개입을 통해서 피후견인을 둘러싼 환경과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방법으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까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원의 후견 감독 담당자가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직접 감독하는 방법입니다. 피후견인께서 제출하신 후견 사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면 조사하거나 유선 조사, 환경 조사를 하면서 감독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후견 개시 당시 선임된 후견 감독인에게 1차적인 후견 감독을 맡기고 최종적으로 후견 감독인에 대한 집행 감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감독 담당자는 후견 감독인을 대상으로 후견 감독 집행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치매 공공 후견의 경우 대부분 지재차장이 감독인으로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후견 감독인에 의한 후견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은 후견 감독인에게 있습니다. 치매 공공 후견의 경우 후견 감독인은 지자체로부터 공공 후견 감독 업무를 부여받은 치매 안심센터 담당자가 되겠죠. 따라서 후견인들께서는 피후견인에 관한 정보를 후견 감독인과 공유하시고
또 대리권 행사가 필요할 때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판문에 기재된 후견 사무 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에 대한 상시 감독을 통해서 각 후견인들께서 권한을 잘 적절하게 행사하는지, 즉 특정 후견의 경우 의사결정 지원을 잘 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리권 행사 시 감독인의 동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시고요. 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필요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문에 기재된 후견 감독인의 의무, 즉 후견 감독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후견 감독인이 후견인의 역할을 적절히 원조하고 지도하면서 감독하여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필요시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에 대해서 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특정 후견 감독 절차 안내입니다. 후견 감독 절차의 흐름도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이 되면 가정법원의 후견 등기관에게 후견 등기를 촉탁하고 또 감독을 위해서 직권으로 후견 감독 사건을 개시합니다. 통상 여러분께서는 결정문을 수령하고 약 2주의 시간이 지나서 심판이 확정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로부터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등기 촉탁 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에 후견인께서는 피후견인을 만나 욕구를 파악하고 후견 활동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연 1회 후견 감독인에게 후견 감독 사무 보고서를 제출을 받아서 특정 후견 기간 동안 정기 후견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독은 기간이 대략 한 3년 정도이시기 때문에 한 2번, 3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 만료의 상황이 오면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 사유가 발생을 하면 종료를 위한 최종 감독을 진행합니다.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초 감독 사무입니다.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자신이 특정 후견인 또는 특정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특정 후견의 기간, 나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후견 감독 사건 번호도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결정문 받으시고 나서 후견 감독이 개시되었다라고 하는 후견 감독 절차 안내문이 법원으로부터 발송이 될 것입니다. 그 안내문에 2020 후감, 후견 감독, 후감 땡땡땡땡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번호를 잘 기억하시고 이후 법원과 소통을 하실 때 그 번호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후견인분들께서는 피후견인과 라포 형성을 하시고 욕구 파악하시고 하면서 본격적인 후견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초기 후견 활동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에게 감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치매 안심센터 담당자를 만나서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이 감독 사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기 감독 사무입니다. 법원은 심판문에 기재된 보고서 제출 의무 기간에 맞춰서 정기 감독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심판 확정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부터인데요. 치매 공공 후견인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월간 보고서를 매달 작성해서 감독인께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견 감독인께서는 그 보고서들과 그간의 사례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법원에 후견 감독 사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고요. 법원은 이를 근간으로 후견 사무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감독 집행 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연락을 받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활동을 잘 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경미하게는 경고, 그리고 후견 사무를 지도하는 작업을 하고요. 또 필요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층 후견 감독 조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또 재산 상태 변동이 어떤지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후견인께서 더 이상 후견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을 후견인 변경을 하기도 하고요. 나아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위 행위라던가 방임의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되면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매 공공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들께서는 법원의 후속 조치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히 훌륭하게 업무를 소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개인 사정 때문이라든지 피후견인과 관계 형성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피후견인의 거소 변경 등 때문에 담당 후견 감독인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 자발적으로 또 그 감독인 변경 청구도 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이렇게 특히 그러니까 거소 변경으로 감독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게 청구하셔서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긴병의 효자가 없다고 또 가족들도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을, 보살피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지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매 공공 후견인 분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심에 늘 저희가 놀라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사무이면서도 따뜻한 후견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법원 감독 담당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견 종료 감독 사무입니다. 법원은 특정 후견이 종료되면 최종 종료 감독을 시행합니다. 특정 후견이 종료되는 사유는 통상 특정 후견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다수일 텐데요. 이 경우에 법원은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관리 계산 보고를 포함한 최종 후견 사무 보고서, 후견 감독 사무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 감독을 종료합니다. 이때 특정 후견이 계속될 사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보고 있고요. 재신청을 해야 한다거나 한정 후견, 성년 후견으로의 개시가 필요한지의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 감독 종료 전에는 반드시 후견 종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께서는 후견 감독 종료를 위한 어떤 이런 보고서 제출과 별도로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 등기를 신청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특정 후견의 기간 만료가 되는 것 외에 그 밖에 후견이 종료되는 사유들도 다양한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견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인데요. 가장 많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피후견인이 사망하시는 경우입니다. 피후견인께서 사망을 하시면 특정 후견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고요. 그 어르신의 사망을 한 것을 확인으로 하시면 그 사망을 원인으로 한 후견 종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법원의 종료 심판을 통해서 후견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개시의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심한 뇌병변 환자가 되었다가 재활과 여러 가지 노력으로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종료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심판을 통해서 후견을 종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후견인에게 다른 유형의 후견 개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통해서 종료가 됩니다. 치매 공공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기능이 너무 악화되거나 어떤 대리권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기 위해서 종전에 지금과 같은 특정 후견이 아니라 한정 후견 혹은 성년 후견으로의 새로운 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교육 내내 제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라, 확인해라, 후견 등기를 종료해라 등등등 후견 등기라는 낯선 용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등기라는 말은 평소 부동산 등기, 그러니까 즉 부동산 물건의 어떤 소유 및 권리관계를 알고 있는, 확인하는 그런 서류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후견의 등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피후견인 등 후견 계약의 본인과 또 그분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공시 방법입니다. 보이시는 것이 바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누가 후견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후견이 개시되었는지, 특정 후견이죠. 후견인은 누구인지, 후견 감독인은 누구인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 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지금 현재 현출되어 있지 않지만 뒷장에는요. 심판문에 기재된 특정 후견 기간 및 대리권 목록 등 특정 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들도 함께 현출됩니다. 다시 말해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후견 사항에 관한 신분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후견께서는 후견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효력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증명서는 후견이 게시된 기간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이 종료가 되면 반드시 후견 등기도 종료하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종료하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심판 청구가 시작되면 후견 등기가 두 개로 중복되거든요.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만료 후에는 후견 등기를 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견 종료 등기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견 종료 사유가 발생되면 신청권자인 특정 후견인 등께서는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법상 규제되어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후견 등기 업무는 현재 사건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우리 피후견인께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관할 가정법원이 어디인지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 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어느 구에 계시든지 모두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경기 남부에 살고 계신다. 근데 안성이나 평택에 거주하신다 하면 수원 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용인이나 수원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수원 가정법원 본원에서 이 종료 등기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그 가정법원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후견 종료 등기 신청권자는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 외에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그러니까 후견 등기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후견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이고요. 배우자나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런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종료 업무는 후견 감독인께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견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몇몇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후견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요. 특정 후견을 제외하고도 후견인, 피후견인,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뭐뭐 해도 되나요? 뭐뭐 해줘도 되나요?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 해지해도 되나요? 지금 가족 생활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답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특정 후견에 관한 사항, 그 내용이 있습니다.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께서는 반드시 특정 후견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년 후견인과 달리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보호자도 부양자도 아닙니다. 피후견인들께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후원자이고, 또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후견 개시 심판은 개별 사건마다 대리권 범위가 다르고, 특히 특정 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몇몇 영역에 대해서만 대리권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뭐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심판문 혹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특정 후견에 관한 사항, 그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 후견인이 이 지금 보이시는 특정 후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 후견인께서는 예금 해지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 등 의료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생활비 사용에 관해서는 피후견인께 정보 제공을 잘 하셔서 바람직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후원하시는 정도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특정 후견의 주된 지원 방식은 어떤 법적 조언 등을 통한 의사결정의 후원이고 또 특정 사무에 대한 대리행위입니다. 이러한 후견 활동에 있어서 모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해야 할 복리 배려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분별해서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상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할 때 내가 과연 피후견의 복리를 잘 배려하고 있는가, 나처럼 내 재산과 같이 잘 주의 의무를 갖고 있는가, 분별하고 있는가 상기해 주십시오. 좀 더 나은 의사결정 그리고 또 더 많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의혹에 앞서서 포괄적 대리권자와 같이 주도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정 후견에 관한 사항을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과 상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의 권한을 나에게 부여받은 그 권한을 넘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송 대리에 관한 대리권은 갖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이 돼서 소송 대리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 내가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부동산 관리에 대한 대리권은 없는데 보유했던 낡은 집이 갑자기 재개발이 돼서 부동산 매매를 해야 된다거나 조합원에 가입해야 된다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하는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경우에는 그런 그 사무에 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 명령을 통해서 허가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동 대리권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통해서 그 대리권 범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인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민법 947조 2에 해당하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 체결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격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병원과 같은 폐쇄병동이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경우, 격리시설에 입소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침습적 의료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특정 후견인에게는 이렇게 부여가 되는 권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상황에 따라 하여튼 거주하는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매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무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그 후견 업무, 후견 사무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그 중앙치매센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홈페이지를 보면서 가슴에 딱 와닿았던 말이 있습니다.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 그런 세상이 온다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좋을까. 또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의 담당자로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체와 공공후견인, 후견 감독인의 노력 하나하나가 쌓여서 아마도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또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피후견인들께서 살기 불편하지 아니하고 또 자유롭게 여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길 바라보면서 저희 또한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치매 공공후견인들과 후견 감독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